시장 전 가장 빠르게 이슈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글로벌 핫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민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찾아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상반기 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네. 7월 달은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시장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흐름을 좀 가져갈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많은 분들이 휴가 중이실 텐데 네. 오늘 마지막 7월의 마지막 방송 보시면서 저와 함께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복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복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네. 어떤 이제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망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주가를 상승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기업의 실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일마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외신에 대한 번역도 좀 해주시는데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 시장을 주도했었던 빅테크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조금씩 뛰어넘거나 예상을 하는 우려를 네. 좀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1% 올릴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공포감이 있었지만 사실상 연준은 이제 상식의 수준에서 0.75%라는 금리를 올려서 시장 기대에 부합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기업들의 큰 실적들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틀 동안 좀 좋은 실적을 좀 보였는데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는데 제가 생각해 어저께 4% 가까이 올랐던 흐름은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반응한 것 같고 네. 어저께 그저께 올랐던 부분 말고 어저께 다우, S&P 그리고 나스닥 모두 1%대의 상승률을 보인 것은 실적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특히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존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 나오는데 리비안에 대한 투자가 잘못돼서 나오는 적자 부분을 제외하고는 매출이랑 순이익 부분이 다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반영들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명확해지면서 불확실성 해소도 좀 나타났고요.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 발표가 우리 주가에 좀 끌어올리는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타났고요. 또 거기에 FOMC의 금리 인상분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을 해주면서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마존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외신을 통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3분기 매출 증가가 기대되면서 장밋빛 가이던스로 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으로 외신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마존이 장밋빛 가이던스를 내놓고 그것을 초과 달성하면 좋죠.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거기다 투자하셨고 문앵커님도 아마존 주식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예, 아직은 없네요. 아마존에 네. 배달만 시키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아마존 이용자시고 네. 저는 아마존 주주인데, 예, 아마존의 가이던스가 좋은 만큼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리나라의 서학개미의 상당 부분의 어떤 이 마이너스 이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식 분할 이후에도 수익 실적이 이제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수익이 근데 지금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투자했던 부분들을 제외하고 원래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소매 부분에서의 어떤 매출 증가와 수익이 개선이 될 것이다. 네. 그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를 내놨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시장 점유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매 부분의 어떤 판매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확장성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존 좀 살펴주셨는데요. 근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이제 앞서 월마트의 부진한 이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마존 이 3분기 매출 증가 기대감과 함께 유통주들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유통주가 이제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를 만약에 이제 뭐 추측을 해본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코로나 관련된 걸로 해서 이제 오프라인 상점들은 많이 조금 타격을 입었지만 상대적으로 온라인 시장은 조금 활발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월마트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거는 오프라인 쪽에서 많이 좀 뭐 네. 수입을 내다 보니 그런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거는 뭐 말씀하신 부분도 좀 해당이 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그 이제 이 공급망의 문제가 좀 생겨서 아무래도 그 이제 수요만큼 네. 그 이제 물품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그 이제 공급 차질이 굉장히 큰 문제가 좀 됐었고 그래서 매출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겼고 네. 그리고 또 수익에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유통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코로나 이후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금 상승 부분이 이렇게 악영향을 좀 끼쳤는데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되게 된다 그러면 이 유통주 말씀하셨던 유통주들의 그 실적이나 그 매출 성장도 좀 기대할 수 있고 실적도 그 수익 개선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요만큼이나 공급이 따라오지 못해서 매출과 수익에 좀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 분석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유가 상승 등도 주가를 요동시키는 원인이 됐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헤드라인과 외신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또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가 4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팽팽한 긴장감도 돌았지만요. 협의점을 좀 찾으려는 노력도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4개월 만에 그 대화를 했던 내용은 그동안 4개월 동안 전혀 정신이 없었다는 뭐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할 수도 네. 있겠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도 만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이제 할머니죠. 아주 그 패셔너블하기로 되게 유명한데 네. 아침 그 오전과 오후에 옷이 달라질 정도로 옷을 잘 갈아입고 패션 그렇죠. 감각이 매우 뛰어난 그 네.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그 국빈 자격으로 네. 대만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1970년대 이후에 이런 그 고위층이 처음 방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적 관계를 계속 지속하겠다 이런 미국의 의지로 보여지니까 당연히 그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견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 모두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 시진핑 주석의 이제 3년임에 대한 문제랑 그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 코로나 봉쇄, 그 코로나를 잡기 위한 제로 코로나를 위한 봉쇄 때문에 경제 침체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미국은 그 어저께 그저께 그 나왔었던 그 FOMC 결과가 뭐 그렇게 썩 뭐 이제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 아주 애매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 파월 의장이랑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두고 뭐 그것과 이제 별도로 연관을 좀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낸시 그 의장이 뭐 대만을 방문하는 거는 뭐 하원에서 의회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 미국 정부가 직접 그거에 개입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이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연준 의장과 그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는 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뭔 소린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그 이제 이 파월 의장의 얘기로 봤을 때는 네. 노동시장이 너무나 강하다. 예, 그런 얘기하면서 침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작년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쵸. 예, 경기 좋고 네. 인플레이션 전혀 없다. 예, 이 똑같은 그런 어떤 레토릭으로 그러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바이든 대통령도 뭐 이제 패드가 긴축하는데 네.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경기는 침체는 아니다.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네. 어저께 밤에 미국 네. 상무부에서 아까 외신 보도하신 것처럼 네. 2분기 연속 미국 GDP 성장이 마이너스를 찍죠. 예,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네, 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근데 마이너스를 기록한 걸 두고도 이제 미국 정부와 그 이제 이 연준 쪽에서 해석하기는 이런 걸 두고 뭐 그 기술적
뭐 어떤 그 침체지 실질적인 그 어떤 경기의 어떤 후퇴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이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름을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결과 그 이제 지금까지 보였던 패턴으로 봐서는 연준과 미국 정부가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는 타이밍이 좀 늦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FOMC 결과에 따라 파월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알쏭달쏭한 이런 발언들이 조금 우리도 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서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 이 연준과 정부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 상무부에서 좀 내놓고 있는 좀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찍었다는 이 부분도 또 많은 분들께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또 계속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그 7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그렇죠. 그 7월 달에 어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섹터별로 나와 있는 그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막 보면 이제 위에 게 저기 그 요번 달이고 밑에 네. 빨간색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네. 이번 분기, 이번 분기. 3개월치의 실적이 되겠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성장을 한 거는 이 기술주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반등을 해서 9.2%, 10% 가까운 맞아요. 성장을 하고 네. 두 번째 그 커머셜 시클리컬 그러니까 이제 이미 소비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네. 반대로 보면 이것들이 이제 그 근간에 가장 많이 빠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었고 네. 그리고 소비재들이 많이 이미 소비재들이 많이 빠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들은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추세는 이제 그 기업 실적 발표가 그 조만간 끝나게 되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좀 그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요 실적 이후에 다음에 벌어질 이제 하반기부터 뭐 이제 지금 뭐 4% 기준금리 예상했다가 지금 뭐 3.5로 다시 좀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실제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실업률 추이 지금 뭐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실업률에는 그 그레이트 리타이어먼트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실업 상태냐고 물어봤을 때 네. 예, 나 실업이 아니고 난 은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서 그게 안 잡히는 거야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제가 그 연준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네. 2007년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 가처분 소득이 있어요. 개인 가처분 소득을 가져온 그래프가 있는데 네. 이제 개인 가처분 소득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제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그 왼쪽에 네. 그 회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그 금융위기 때고 그때 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양적 완화를 좀 해갖고 네. 약간 올라오는 그런 뾰족한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어떤 거냐면 그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이제 그 자금이 많이 늘어났을 때고 네. 완만하게 개인의 어떤 그 소득이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맨 끝으로 오면 이걸 제가 확대를 한 그래프를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최근 그 5년간의 그래프입니다. 이거를 네. 확대한 모습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건데 이제 이게 2017년부터니까 5년간인데 완만하게 오다가 갑자기 뭐 사람의 어떤 심장복동처럼 그쵸.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게 있죠. 네. 저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왔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현금 지급이 많으니까 저렇게 소득이 많이 올라옵니다. 실질 소득이. 실질 소득이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네. 내려가게 됐죠. 네. 근데 실질 소득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것과 그 같이 겹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렇게 물가 상승률이 저렇게 완만하게 보이다가 코로나 직후에 물가 상승률은 반대로 올라가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그 개인의 소득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게 됐으니까 인플레이션은 개인이 느끼는 것은 이 시장 지표 보통 이제 파월이 가장 얘기하는 거는 뭐 시장 지표를 보고 따라가겠다는데 시장 지표보다 개인이 느끼는 건 훨씬 더 심각한 지경에 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대로 인플레이션도 많이 잡았고 경기 성장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좀 있고 네.
가을이 됐을 때 그래서 다른 실적이나 다른 숫자들이 나왔을 때 네. 지금의 상황은 바뀔 수가 있다. 그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기술주와 이미 소비재가 기업 실적과 맞물리면서 강세 흐름 펼치는 모습 짚어주셨고요. 또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반기에 있을 여러 지표들, 특히나 실업률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가 되니까 여러분들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장 좀 강보합권으로 양시장이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한 달 반 만에 2,330선을 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봤을 때 그 이제 금리가 결정되고 나서 약간 그 달러 인덱스가 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는 건 뭐 전반적으로 달러 그 강세가 계속 지속되는 추세가 네. 뭐 정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춤해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춤해진다면 수급 시장에서 기관이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처럼 그렇게 그 많은 양의 그 물량을 매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뭐 이제 뭐 저기 그 투자자별 그 매매 동향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최근에 많은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에는 그 뭐 지금 이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그러네요. 지금 봤을 때 외국인이 만약에 이런 흐름을 좀 보이면서 그 이제 이런 수급의 흐름, 그러니까 네네. 매도보다는 매수로 전환된 걸 유지한다 그러면 네. 시장은 지금의 모습 2,400 수준에서의 어떤 그 강보합을 좀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역 그 적자는 좀 심각했다 지난 분기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서 가장 큰 것들은 이제 에너지 수요에 관계된 네. 것들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해소가 좀 된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기업 실적이 가장 좋았던 그 대표적인 업종들 뭐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력 업종들의 실적들은 지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외국인의 어떤 매수 유입이 약간 좀 시장 주도를 할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숨가쁘게 글로벌 증시부터 국내 증시 복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해주신 이민우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